숨어 지낸 지 4년째입니다. 빌라 1층 집. 여자 혼자 사는 집이죠. 이중 잠금 장치. 작은 구멍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우유나 신문을 넣어주는 구멍도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수상한 소리가 나거나 누가 왔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이 인터폰뿐. 아, 이제 지나갔나 봐요. 이제 좀 어두워졌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은 혹시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올해 25살의 대학생 서연 씨. 이곳이 벌써 3번째 집인데요. 매번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를 가야 했죠. 집이 편하기도 한데 어쨌든 가장 편한 공간이니까 가장 두려운 공간이기도 하죠. 누군가 들어왔을 때 대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쪽 방에는 잘 안 들어와서 창구처럼 쓰는 방이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로 누가 들어올까 봐 제가 창문에 걸쇠를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잠궈놔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무리 해도 안 열리거든요. 제가 이쪽에도 창문 걸쇠를 걸어놨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 옷으로 한 번 더 막아놨습니다.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창문. 이중창에 방범창도 있지만 서연 씨네 집 창문은 환기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이 밖에서 불법 촬영을 한번 찍힌 적이 있어서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가 저를 촬영한 적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여기도 다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 살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커튼을 달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단열 뽁뽁이로 이렇게 해뒀어요. 하지만 3번째 집에서도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이 정도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열렸다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다시 붙으면 이제 닫혔다고 소리가 나는 거고. 집을 비운 사이에도 집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는데요. 빈집에 누군가 침입자가 생기면 실시간 휴대전화 앱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집에 계실 때나 이제 외출하시고 나서 안심이 좀 되세요? 네,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자꾸 누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꿨었거든요. 그때 막 누가 새벽에 초인종 누르고 도어락 막 누르고 그랬을 때 그 직후로 계속 악몽을 꾸면 누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자꾸 꿔서 그 이후로 이제 저런 용품들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네, 이제 좀 안 꾸게 된 것 같기도 해요. 112 긴급 신고라는 어플이고 이거 이렇게 누르면 3초 이상 눌러주세요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 문자고 이건 전화인데 이렇게 3초 이상 누르면 이제 문자가 경찰서로 가는 거고 핸드폰을 자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이제 방어하는 편이죠. 사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살 대학 입학을 위해 고향인 여수를 떠나고부터 서연 씨 앞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겁나 예쁘네. 여느 날과 같았던 친구와의 귀갓길. 낯선 남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언어 희롱을 당했습니다. 꼬장 부리시는 거예요? 좀 얼평하면 안 돼요? 저희를 막 쳐다보고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무작정 뛰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고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냥 뛰었고 저희가 뛰니까 이제 뛰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100m 거리에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 말고는 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마트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피신해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가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경찰은 빨리 안 오고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대학에서 축구부 매니저로 활동했을 만큼 활발했던 서연 씨였는데요. 가까스로 상황은 모면했지만 그날 그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쫓기듯 이사한 두 번째 반지하 집. 그곳에서도 공포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세 번째 이사를 준비해야 했죠. 이제 이런 일들 몇 번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좀 소극적이게 됐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꺼리게 됐죠. 늦은 밤 혼자 돌아가는 손잡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안이 더 심해질 때는 약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표적이 되지 말자 그렇게 세상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살기로 한 서연 씨. 이제 곧 대학 졸업이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저 같은 불안을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성들이 제가 느끼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둔감했으면 좋겠어요. 민감. 유독 서연 씨만 운이 나빴던 걸까요? 혼자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280만여 명. 여성들 중 63.8%가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그저 막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약 11배, 범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약 2배 더 높습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 피해자가 거의 90% 이상이 여성 피해자거든요. 어떤 강력범죄에도 피해자의 성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아무래도 뭐 신변 보호가 쉽지가 않고 저항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피해자로 편입될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범죄 피해의 희생양이 많이 되는 편이다. 남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택배요. 택배요? 저 시킨 거 없는데. 이거 사인 받아야 하는 거라서요. 일단 문 좀 열어보세요. 오빠, 뭐 시킨 거 있어? 아, 집에서조차 안전을 느낄 수 없는데 어디는 안전할까요? 26살 은정 씨는 대낮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인터뷰조차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다른 곳에서 만나야 했죠. 외출할 때 은정 씨가 꼭 지니고 다닌다는 두 가지 물건입니다.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집에서만 한번 열어만 봤어요. 그녀는 호신용 경보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세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진짜로 급한 상황에 그걸 쓰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좀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불안하고 무서운 것도 좀 있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단둘이 있게 됐죠. 가장 무서웠던 거는 그 사람이 제 집을 안다는 게 너무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좀 그런 불안. 지금도 좀 불안하세요?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느 날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은정 씨.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섣불리 의심할 수도 없었는데요.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죠. 결국 그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왔는데요. 둘만 남은 밀폐된 공간. 그곳은 도망칠 곳도 없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좀 무서웠는데 올라가다가 한 중간쯤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는데 번호를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시나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더 위협적인 일을 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마침 문이 열렸고 집엔 엄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정확히 CCTV에 찍혔거든요. 그 사람이 CCTV를 돌아봐서 혹시나 또 마주치게 될까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피하려고 만약에 마주친다면 피하려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남성의 얼굴은 선명하게 찍혔지만 딱히 처벌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너가 일찍 들어왔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때 6시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랬던 거고 또 그럼 너가 옷차림을 바꿔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청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위로한다 치고 뭐 너가 예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말들이 다 그냥 여자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다. 여자가 뭔가 여지를 주어서 그런 거다. 약간 피해자가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착하게 자란 딸 은정 씨. 과연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릇된 진심일지 위협일지 모르는 그날 이후 은정 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사실 하는 행위지만 피해자는 그게 너무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공포로 오는 거죠. 본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도 있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감정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해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일방적인 자신만의 생각이거든요.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20대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한 5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미성년자 승객이 택시기사와 주고받은 실제 음성입니다. 매발 달리고 성관계 제빵 짐승이 토끼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생기가 요래 알기 재밌다 하면서 시간도 오래 가고 좋지. 엔조이 하는 게 뭐야? 엔조이가 즐기다니. 즐기다. 그게 성관계 하는 거야. 엔조이가. 그 나가시더라고 성관계는 만들려는 거야. 남자친구랑 해보니 뛰었거든. 재미가 없거든. 물론 일부 택시기사들의 얘기지만 택시 민원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쁜이가 내 차에 타면 좋다. 아저씨랑 같이 라면 먹을까? 이러다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밤늦게 혼자 택시 타는 게 겁난다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주영 씨가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영 씨 혼자 남게 되자 기사는 돌변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뭐 국수 먹으러 가자. 저쪽에 술 한잔하고 가자.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면서 제가 그런 희롱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롱을 당하면서 제가 화를 낼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저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하 네 막 이러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택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권력자는 주영 씨가 아닌 운전기사.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죠. 여성들에겐 평범한 일상입니다. 왜 나는 바보같이 새벽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런 재수없는 일을 당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 기분 좋게 갔다 와서 왜 마지막이 이렇게 구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차라리 돈 몇 푼 좀 더 주고 낮에 그러니까 저녁에 도착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와서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로 가드릴까요? 논현동이요. 손님 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논현동이요. 에이, 거기 가면 돌아오기 힘든데. 그래도 아가씨가 예뻐서 태워주는 거야. 이 시간에 논현동에는 어떤 일로 간대? 여기 아저씨랑 드라이브나 갈까? 어떤 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요? 단지 그들이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서른 살의 지은 씨. 그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옆 사람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년 여름의 일인데요. 모르는 나무로 가득한 지하철. 그날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4호선 타고 충무로 쪽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약간 사선 뒤쪽에 남자분이 한 명 서 있었는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저를 엉덩이 쪽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있고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그냥 그 가방에 뭉툭한 모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쳤어. 저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살살 이동했는데 그래도 계속 치는 느낌이 나긴 했거든요. 엉덩이를 가방으로 친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로 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계속요. 그나마 지은 씨는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는데요. 가해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은 씨만이 아니었죠.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이게 또 뭐 자료로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벌금 3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별일 아니었습니다. 벌금이야 뭐 내면 내는 거니까 그 정도 벌금으로면은 나와서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돼서 감옥은 잠깐이라도 갔다 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치료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그게 치료로 될까? 그 교육 듣는다고 될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지은 씨는 장장 1년이나 그 일을 되새겨야 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집에 다 와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기요 이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가방에 누가 사용했던 콘돔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방이 또 다 버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이게 나라서 자꾸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지하철에서 이런 성추행 같은 일이 많은 건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성이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2명 중 1명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5곳입니다. 글쎄요, 안심할 만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민감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아니지. 그리고 그건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권 감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이 나랑 동등한 어떤 인격체를 가진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가해자가 당당하고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에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몰카 너무 짜증나. 아니 천장에 벽에 문손잡이에 심지어 변기 안에도 설치한다며? 정말 화장실 가기가 겁난다니까. 그래서 이젠 밖에서 화장실 가면 칸막이에 뚫려있는 구멍들까지 몽땅 막아. 혹시 몰카 있을까 봐. 어? 무슨 소리야? 화장실 칸막이에 왜 구멍이 있어? 휴지로 공중 화장실의 몰카를 막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해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약 6,000건에 달합니다.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어디에 떠돌지 모르는 나의 은밀한 모습. 여성들은 화장실에서조차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관음증에 빠진 우리 사회. 주기적으로 몰카 단속이 이루어질 정도인데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기를 차단하고 카메라에 흐르는 전자파를 찾거나 카메라 렌즈를 기계로 탐지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가 봐요. 이렇게 휴지를 꼽아두셨어요. 점점 더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
몰카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저기에 남아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생겼을지라도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이렇게 또 마감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요. 아마 렌즈가 있으면은 빠직하고 소리가 나면서 깨질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고요. 휴지통을 이렇게 발로 한번 차주시면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이 이루어진들 구석구석 일어나는 몰카 피해를 차단하기란 불가능할 텐데요. 남녀 공용 화장실은 물론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까지. 급할 땐 가지 않을 수 없는 화장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일반인으로 이제 회사를 끝나고 이제 생활할 때는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좀 사용을 많이 이제 꺼리는 편입니다. 여성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로 한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들만 보이는데요. 주짓수 동작을 기본으로 한 호신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처음 신청자가 120명이 넘었다니 여자 사범님조차 놀랐죠. 보통은 공격하는 상대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공격하진 않잖아요. 그럼 진짜 세게 잡았다라고 하면 당기고 잡고 내 몸에 딱 붙인 다음에 몸통을 돌려서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몸에 딱 붙으면은 이 몸 힘을 아예 쓰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팔꿈치 당겨서 그냥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그냥. 네. 이걸 배우게 된 이유는 앞서 만났던 다른 여성들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생존. 일상에 만연한 위협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잡고, 네. 쭉 밀고 발 뒤꿈치로 상대 같은 쪽 이렇게 미는 신용, 네, 이렇게 미는 신용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탠드업으로 옳지 이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이 동작을 배운 동작을 완벽하게 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생긴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나를 쉽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어렵더라도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이런 수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 불안한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사는 법. 여성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셈이죠. 그녀들은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항상 제 집인데도 들어갈 때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좀 마음이라도 좀 굳게 먹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제일 컸어요. 근데 조금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에서는 착착착 하면 되지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손목 이렇게 빼는 거. 어느 정도 주거 단지에서 위협적인 일을 당하면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아빠 불러. 아빠? 네. 하면 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아빠들이 다 나오시죠? 다 나오고. 괜찮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괜찮다. 그냥 내가 노해서 되면 다행인데 현실은 아빠라고 외칠 용기가 여러분에겐 있나요? 우리가 만난 대다수의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있어도 가족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젠 너무나 평범한 일이 돼버려서 오늘도 딸들은 잘 지낸다고만 말합니다. 안전한 집일수록 더 많은 거주 비용이 필요한데요.
29살 주영 씨가 살고 싶은 집은 교통이 편리한 곳보다도 보안이 잘 돼 있는 집입니다. 그녀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물건을 두는데요. 바로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사주셨는데요. 집에 올 때 아버지한테 데리러 오라고 말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원룸에 혼자 살다가 무서워서 다시 들어온 집. 그러나 부모님과 사는 집조차 안전하지 않았죠.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때 그 공포심은 다시 느끼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가끔 꿈에도 나오고 그렇긴 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6, 7시쯤 됐을 무렵,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죠. 주영 씨는 저녁 때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에는 한 남성이 주영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지금도 막 얘기하면서도 무서워요, 사실. 그리고 딱히 뭔가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일단 제 얼굴을 알고 저희 집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혹시라도 제가 없을 때 엄마가 귀가할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 엄마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제 여동생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날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어디까지 본 걸까요? 요 방인데요. 이 방이 문제가 됐었던 방이에요. 원래는 침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침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요. 남동생이 자고 있을 때 여기 새창살이 있는데 새창살 사이로 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말하길. 그 남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마침 그때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동생이 주영 씨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남동생이 소리 한 번 지르자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알리는 게 너 좋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알리진 않았어요. 엄마가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를. 부모님들 걱정 때문에 너도 부모님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네. 실제 주거침입 성범죄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9.8%. 여성들의 공포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의 8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특히 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다른 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집으로 가는 골목은 인적이 드문 편인가요? 여성 1인 가구 중 절반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원룸촌이나 다세대 저층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비용이 저렴할수록 위험을 더 떠안고 살아야 하죠. 이제 쫓아온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뒤에서 걷는 발소리만으로도 되게 위협이 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뛰기도 하고 그냥 구슬 소리 나면 뒤에 뭐가 아니면 전화하는 척 하면서 가기도 하고 별로 소용은 없지만
개인적인 무서움을 떨쳐내려는. 근데 결국 뭔가 해결 방법은 없는 거.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범죄 대상일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더 엄청 씩씩하게 빠른 걸음으로 빨리 지나가요. 불안과 동거하는 세상의 절반, 여성. 여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안전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걸까요? 참 그렇게 사실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네. 지금 이 불안은 누구나 다 느끼는 공간인 것 같아요. CCTV보다 더 좋은 게요, 사람들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 네, 그 사람들이요,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가해자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요.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과 심야 시간 귀갓길을 동행해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무인 택배함과 여성 안심주택. 하지만 이걸로 얼마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가 답이에요. 설명 없이 무작정 예산이 여성의 안전에 배정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피해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여자들만 두려움을 갖느냐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도 사실은 감수성을 이제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아마도 될 거예요. 밤에 골목길에서 여자랑 둘이 갈 때 여자가 흘그득 쳐다보면서 빨리 걸어가면 솔직히 좀 기분 나빠. 괜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고. 아니 남자가 다 치아는 아니잖아.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마. 그 여자가 그러면 오빠는 기분만 나쁘겠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여자는 인생이 나빠져. 모든 창문을 걸쇠로 잠갔던 24살 서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인관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스스로 피해자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좀 맞춰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20살 이후 겪어야 했던 반복된 위협.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연 씨는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약간 피해자였지만 가해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없는 사람인 척, 때로는 결혼한 사람인 척. 네. 이것도 촬영으로 들어가나요? 어떤 게 편해요? 끌까요? 그렇죠. 집중이 좀 안 돼서. 무례했던 그 사람들도 서연 씨처럼 위축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제는 주변에서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느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나도 내 자신에게 너 잘못이 아니고 나는 이제 벗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를 좀 믿어주고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용기와 힘을 주는 그 과정도 이제 앞으로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들이 더 당당한 사회이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 많이 들은 것 같고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셨던 것 같으세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연 씨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6년째) 혼자 사는 30살 김민영 씨는 부모님 집에 자주 갑니다. 집에서 10분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죠. 가방을 집어 던져라 던져. 아, 좀 이따 다시 가져갈 건데. 일찍 왔네. 집밥 제대로 차려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이 유산슬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조금 먹어야 돼. 많이 먹고 싶은데. 조그만 그릇에다 줄게. 딸 민영 씨는 지금 식단 조절 중이라는데 엄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내가 생각도 그렇게 생각해. 계속 분담을 시켜야 돼. 이렇게 유혹하는데 어느 누군들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게 될 거야, 엄마. 민영 씨와 어머니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모녀 사이죠. 원래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같이 이렇게 밥 먹어요. 저는 좀 효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녀가 자주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다라고 생각해서. 깍두기 큰 거 있는데 줄까? 아니 괜찮아. 지금 김치 너무 많아. 완전 깍두기 맛있는데? 또 바리바리 싸주시려나 봅니다. 그럼 좀 이따 또 어디 가방에 아니, 넣어줄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갈 때 과일 사이에다 샥 끼워 넣어놔. 과일 나 집에 많아. 괜찮아. 그럼 사간 거지 갈래? 아니 내가 내 집에 있는 과일을 엄마를 갖다 줄 판이라니까 지금.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밤에 가서 과일을 가져올게. 문 앞에 놔둘게. 갖고 가. 비밀번호가 뭔지. 알았어. 딸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가 엄마의 최대 관심사. 반면 아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게 걱정이죠. 해외 살 때는 어머니 걱정이 더 많으시겠어요. 눈 앞에도 안 보이고. 아니요. 연락도 잘 안 걱정 안 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더 무서워서. 네. 왜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무섭잖아요. 요즘에 TV에서 보면 성폭력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가다가도 이렇게 주위에서 뭐 이상한 짓 할까 봐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 들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걱정할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엄마. 얼마 전에도 연락이 안 되자 비밀번호도 모르는 민영 씨 집으로 뛰어갔는데요. 엄마의 괜한 걱정만은 아닙니다. 본 택배 올 게 전혀 없는데 택배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실제 조끼까지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시고 운송장 번호 부르라고 제가 문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 이러고 가버리시고 막 택배 쓰레기 버리는 모습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고 문자하시고.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기분 좋은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집이랑 모든 동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주소랑 번호를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흔한 배달을 시키면서 민영 씨가 들어야 했던 말들입니다. 물론 모든 배달원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집 주소와 번호가 노출되는데요. 민영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쭉 훑어보던 배달원.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근덕대기 시작했죠. 민영 씨뿐만 아니라 원룸촌에 사는 여성들에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거의 한 10분 넘게 문에서 대치한 적이 있었어요. 남성분이 같이 먹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계속 달랬대요. 가셔야 돼요. 가세요. 제발요. 막 제가 좀 이따 친구가 올 건데 막
온갖 말을 다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저희한테는 공감되는 일상이거든요. 가해자를 저희가 어떻게 보복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래고 어르고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 저는 내가 뭔가 조심했다기보다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100번 이해가 가요. 저희도 그런 위험이 뭔지 아니까. 좀 무섭네요, 나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난 무섭네요.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지? 사실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걱정된다고 늘 품 안의 자식으로 둘 수만도 없는데요. 갈게. 월요일에 봐. 다시 봐. 응. 엄마는 더 따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자주 봐도 이렇게 보내실 때는 좀 아쉬운가 봐요. 그렇죠, 많이 아쉽죠. 보내놓고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진짜예요, 그것은. 다만 엄마는 오늘도 딸이 무탈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걱정하며 안녕합니다. 민영 씨는 이제 혼자 있을 땐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다. 택배는 같이 살지도 않는 남동생 이름으로 받죠. 그조차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건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밖에 다니기 너무 겁나.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지켜줄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안 지켜줘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여성은 신체적 약자지 인격적인 약자가 아닙니다.